업무에 유용한 엑셀 팁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엑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뭔가 수식을 써야 돼요. 그걸 쓰면 되죠. 예, 쓰는데 중요한 거는 셀을 참조하잖아요. 근데 그 참조할 셀이 바로 다른 파일의 셀 영역이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일단은 그 해당 문서가 열려 있어야 참조가 되니까 파일을 열겠죠. 열고 어떻게 해요? 바로 모두 정렬해서 해당 데이터 째려보면서 범위 지정해서 수식을 완성하겠죠. 그죠? 자, 문제는 참조할 파일이 여러 개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개 다 열어야죠. 그죠? 그리고 행여 데이터 내용이 또 업데이트가 되면 어떻게 돼요? 머리 아프죠. 그죠? 바로 이런 문제, 번거로운 이런 문제 깔끔하게 해결해보자 이겁니다. 자, 함께 배워볼까요? 여러 엑셀 파일 하나의 통합 문서로 읽어오는 다양한 방법들 배워봅니다. 가보죠. 자, 일단 보실까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납품 내역이라는 그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납품 일자, 납품처, 제품 코드, 납품 수량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 데이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할 일은 뭐냐면은 나 이거 납품 단가 알아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제 뭐예요? 이 파일에는 없어요. 납품 단가가. 그럼 어디에 있어요? 파일에서 제품 정보라는 이 영역에 바로 있더라 이겁니다. 네, 이게 있네요. 네, 있어요. 여기 단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단가 뭔지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파일을 일단은 보기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모두 정렬을 눌러가지고 세로로 하자, 바둑판으로 하자 하고 뭐예요? 확인 눌러가지고 양쪽 놓고 비교하면서 그죠? 그리고 식을 쓸 거라고요. 보나마나. 어떻게? 뭐 이렇게 는 vlookup 뭐 이렇게 치겠죠. 는 vlookup 가로 열고 어떻게 해요?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 나 PR01 제품 심표 찍고 어디 가서요? 이 범위. 그죠? 그럼 여기서 클릭해서 어떻게 해요? 범위 다 잡고 움직이지 마 F4.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심표 찍고 여기서 필요한 거 몇 번째 열? 네 번째 열이네. 4. 제품 코드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죠. 0. 가로 닫고 엔터 꽝. 답 700원이네.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서 뭔가 계산해야 할 게 또 있다면 또 다른 파일에 뭔가가 필요하다면 또 그 파일 또 열어야 된다고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 문제. 자, 이것을 창을 닫겠습니다. 일단 닫을게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리고 제품 그 목록에 대한 정보가 앞으로 계속 필요한데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시트를 하나 열어줍니다. 열고 일단은 여기 여러분 파일에서 해당 파일을 좀 열어볼까요? 제품 정보를. 자, 열었어요. 열고 이렇게 그 제품 목록 워크시트가 있는데 여러분이 필요한 거는 이건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이것만 필요해. 그럼 여러분 이 워크시트의 내용 중에 요 일부분만 다른 문서로 샤라락 연결할 수 있어요. 정말요? 그 방법 이제 알려드릴게요. 먼저 요거 나 이것도 작업해야 되나 봐. 이거 뭐 어려워요 여러분? 몇 줄 안 되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요것만 여기는 뭐라고 뭐 홍길동 김길동 써놓고 요것만 되는지 여부 보면 되니까 파일 네임 쓰고요. 자, 저는 요 문서 내용 보이죠?
얘네들의 이름을 지정할 거예요. 아, 얘네들을요? 네. 얘네들을 이렇게 범위로 쫙 잡아요. 잡아서 이름을 저처럼 제품 이렇게 써요. 이름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제품 됐죠? 왜냐면 워크시트 전체를 가져갈 거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일부분만 가져올 것이므로 이렇게 써줘요. 됐죠? 네,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건 이제 닫아도 됩니다. 아, 정말요? 네, 어떤 폴더에 저장했는지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오세요. 자, 납품 내역으로 왔습니다. 와서 곧바로 데이터 메뉴를 누르세요. 리본, 데이터 리본. 그리고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 보이세요? 예. 여기에서 기존의 연결, 기존 연결 보이세요? 이때 핵심 키워드는 연결이에요. 예, 연결, 커넥팅 됐나요? 눌러보세요. 기존 연결, 띵. 생전 처음 보는 화면이네. 맞습니다. 자, 연결 나오죠? 모든 연결, 이렇게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더 찾아보기 보이십니까? 더 찾아보기 눌러요. 그러면은 D 드라이브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그 제품 목록 있었던 거 있죠? 예, 그거를 좀 열어보셔야 됩니다. 자, 저는 제품 정보였습니다. 자, 열기 이렇게. 그럼 열기를 하면은 이렇게 떠요. 네. 그러면 그 해당 파일에 달러 이렇게 들어있죠. 이 달러 이렇게 나오면 이 워크시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 여기 제품이라고 써있는 거 보여요? 예. 이게 바로 이름이에요. 우리가 만든 이름. 됐나요? 예. 요거 선택합니다. 첫 번째 열머리글 들어가 있었죠. 확인. 그럼 얘가 어때요? 이렇게 뜨네? 네. 몇 번지로 가져오실 건지 결정하면 돼요. 나는 저기 B에 한 4번지쯤에 갖다 놓을래. 그러세요. 띵. 확인. 이렇게 들어와요. 와.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B2에다 뭐예요? 간단하게 제품 정보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해당 표에 클릭을 해보면은 자, 표 디자인 뜨죠? 눌러서 확인해 보면 표 언더바 제품 정보라는 이름이 뜨게 됩니다. 얘가 알아서 만들었어요. 이 표 이름에 헤드라인 제품 정보를 섞어서 표 제품 정보라고 자기가 스스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테이블의 이름을요. 자, 그렇다면 이 납품 현황에서 곧바로 단가 계산할 수 있습니까? 예, 한번 해보죠. 어떻게 쓰면 됩니까? 네, 이렇게요. 는 vlookup 쓰면 돼요. 테이블은 어떻게 접속을 해야 될지 똑같아요. vlookup 가로 열고 뭡니까? D3 제품 코드를 가서 찾아야겠죠. 그리고 해당 제품 코드의 단가를 가져오면 됩니다. 자, 어디서 가져올 거예요? 바로 표 언더바 제품 정보 뜨죠? 그 표 안 가도 돼요. 이렇게 쓰면 돼요. 네네네. 그 다음에 쉼표 찍고 컬럼 인덱스 넘버. 근데 컬럼 인덱스는 여러분이 봐야 되죠. 몇 번째입니까? 예, 단가니까 네 번째 열 가져오면 되겠네요. 그죠? 4 써요. 지우고 4. 그래도 돼요? 그럼요. 4. 쉼표 찍고 똑같은 거 갖고 와. 제로 가로 닫고 엔터 꽝. 얼마나 간단해요. 예, 그리고 핸들링 다닥 다 나오잖아요. 그러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엑셀 파일에서 일부분, 워크시트 전체도 아니고 일부분만 살짝 읽어오고자 할 때는 바로 기존 연결을 이용하여 이름 지정한 부분만 읽어오게끔 해라 이겁니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닫겠습니다. 저장 안 할게요. 자, 닫고 파일에서 새 통합 문서를 열어보세요. 새 통합 문서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에 자, 여기 보시면 데이터 가져오기 보이십니까? 네, 가져오기 요거 눌러서 보시면은 파일에서 보면은 통합문서에서 보이십니까? 예, 이거를 눌러주잖아요. 자, 통합문서에서 이렇게 누르면은 보세요. 이렇게 문서가 떠요. 그럼 여러분이 갖고 오고 싶은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하고 가져오기 누르면은 자, 이렇게 떠요. 연결하는 중 뜨죠? 자,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은 화면이 뜹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납품 내역에서 현재 너가 갖고 오고 싶은 내용이 뭔지 골라봐라 이겁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 여기에서 나 납품 현황 읽어올래. 뜨죠, 여러분? 이렇게 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요렇게요. 로드라는 말 보이죠? 그래서 로드, 다음으로 로드 이렇게 뜨게 돼요. 다음으로 로드를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로드하면 무조건 A의 1번지에 뜨게 돼요. 다음으로 로드.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떠요. 테이블로 갖고 올 건지, 피벗 테이블로 갖고 올 것인지, 아니면 연결 정보만 만들 것인지, 여러분이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간단한 참조가 아니라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표로 가져와야겠죠. 자, 어디로 갖고 올 거냐? 저는 B의 3번지, 기존 워크시트 이렇게 하고 B의 3번지를 클릭하겠습니다. 확인. 자, 데이터 가져오죠, 여러분. 갖고 와요. 자, 여기 보시면 납품 현황이라는 하나의 쿼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쿼리 몇 개? 한 개 쿼리. 됐어요, 여러분? 예,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와, 대단한데? 이렇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 쿼리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들면은 엑셀에서도 작업할 수 있고, 아니야, 나는 쿼리에 가서 직접 작업할래. 그러면 편집을 누르면 쿼리 편집기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이게 바로 쿼리 편집기예요. 들어오죠, 여러분. 아, 네, 정말 되네요.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됐죠? 자, 그래서 불필요한 열이라든가 이런 거 가볍게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름은 납품 현황이라고 쿼리 속성에 뜨게 돼요. 우리는 이런 내용은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 닫기 및 로드.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러분, 이 밑에 sheet 1 보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납품 현황 보이죠? 여기에 또 이 상태에서 데이터에서 또 한 번 시도를 해보세요. 또요? 네. 데이터 가져오기. 자, 그 다음 파일에서 통합문서에서 눌러줘요. 그리고 어떤 것을 갖고 올 거냐면 엑셀 연습방 안에서 제품이 존재할 겁니다. 자, 쭉쭉쭉쭉. 예, 제가 제품 세일즈 리스트 요거를 가져올게요. 자, 가져오기 눌렀습니다. 그럼 가져오기 누르면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떠요. 아, 네네네. 그럼 여기에서 제가 sheet 1 누르니까 어때요? 아, 제품 코드, 제품명, 재고량, 단가 이런 게 뜨네요. 그쵸? 자, 요 애를 가져오겠습니다. 로드 누를게요. 자, 로드 갖고 왔어요. 자, 그랬더니 어때요? 데이터 들어옵니다. 자, 납품 현황 sheet 1 8개 행 들어왔지요? 자, 들어왔어요. 2개가. 아까 거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요.
아까 건 어디 갔을까요? 자, 시트 1에 있나요? 1에 있네요. 시트 5에 얘가 있고요. 그죠? 자, 편집 눌러서 여러분 현재 들어온 이 쿼리의 이름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름을 지우고 제품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제품 엔터 꽝 됐어요. 닫기 및 로드 이렇게 누르면은 제품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여러분? 두 개의 쿼리가 나와 있는 거네요. 그죠? 각각의 워크시트별로 이렇게. 맞아요? 예. 자, 두 개의 쿼리가 나와 있으면 데이터에서 데이터 가져오기를 누르면요.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 쿼리 결합이라는 애가 존재해요. 병합이라는 말 보이세요? 예, 두 개의 쿼리를 병합한다는 얘기예요. 병합이라는 건 뭐죠? 하나로 합한다는 얘기예요. 쿼리가 두 개였는데 하나로 합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병합. 자, 눌렀어요. 이때 병합을 하려면 뭔가 병합을 할 수 있는 끈끈한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아, 네. 있어야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일치하는 열을 선택합니다. 나오죠? 자, 제가 납품 현황과 제품이 있는데 제품을 고르겠습니다. 자, 그럼 제품의 데이터 보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납품 현황 고르겠습니다. 그럼 납품 현황의 데이터들 나온단 말이에요. 얘네들이네요, 얘네들. 그죠? 네, 얘네들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 두 개를 이제 병합을 할 건데 두 개의 연결고리가 있어야지 이게 병합이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위에 째려보세요. 자, 여러분 요 위에 어떤 거? 예, 위아래 똑같이 있는 거 뭐예요? 제품 코드. 따라서 제품 테이블에 제품 코드 클릭해요. 얘하고 납품 현황 테이블에 제품 코드. 이게 똑같은 거. 예, 요거를 좀 찾을 거야. 됐죠? 그럼 똑같은 것끼리 예, 행을 바로 연결해서 병합을 시켜주겠다는 얘기예요. 아하. 이때 조인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깊이 이제 들어간 건데요. 그냥 가볍게 이해를 하세요.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이런 그 유기농 농산물 이런 그 종묘를 재배를 해서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제품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납품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왼쪽 외부라는 건 뭐냐면은 이 제품 코드가 일단 있으니까 나는 화면에 다 보여줄게. 그리고 납품이 안 된 거는 안 된 그 데이터 정보도 보여주겠다. 이게 왼쪽 외부예요. 즉 여기 있는 제품 코드 다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납품이 안 돼도 하여튼 제품 코드는 보여줄게. 이게 왼쪽 외부 조인. 그 다음에 하나 또 알아야 되는 게 내부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제품이 제가 이제 8개 제품 라인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8개 제품이 납품이 되는 것 중에 납품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도 납품이 안 되는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납품이 안 되는 애는 적지 말자 이거예요. 납품이 되는 애만 화면에 뿌려주자 이겁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 업무에 맞게끔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병합은요. 데이터의 양이 많을 때 엑셀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왼쪽으로 해볼게요. 자, 왼쪽 외부. 하나도 또 납품이 안 된 것도 나는 보고 싶다. 고르면 돼요. 왼쪽 외부. 자, 확인 뜨죠? 참고로 되게 똑똑해요. 선택 영역은 첫 번째 테이블에서 7개, 8개의 테이블과 일치한다. 이렇게 나오죠? 확인. 자, 눌러줍니다. 그럼 쿼리 편집기 막 돌아가요. 자, 돌아갑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 제품 코드, 제품명, 재고량, 단가 나오죠? 이거는
그 제품 정보인데, 그죠? 그리고 납품 현황 보시면 테이블이라고 나오죠? 납품 현황에, 자, 요거, 여러분, 요 표시 보여요? 요거 누르면은 쭉 떠요. 참고로 모든 열을 다 보여줄 거냐? 예, 여기에서 제가 필요한 거는, 자, 모든 열, 납품일자, 납품처, 제품코드, 납품수량 다 보여줄 건가요? 전 다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확인. 어때요? 다 나왔어요. 우와, 이게 하나의 테이블이라고요?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닫기 및 로드 눌렀어요. 어떻습니까? 시트 6에 보면은, 자, 보이세요? 제품 코드, 제품명, 재고량, 단가, 그리고 납품 현황 테이블에 납품 일자, 납품 현황에 납품처, 납품 현황에 제품 코드. 어때요? 제품 코드 진짜 똑같이 일치하는 애들이 다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똑같은 거 하나 필요 없잖아요. 선택해서 삭제를 해버리세요. 이렇게. 좀 이름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바꿔요, 여러분. 요거를 지워서 납품 일자, 납품처, 그 다음에 납품 수량 나오죠? 이렇게 바꾸면 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예, 그러면 데이터가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거? 비트. 이 비트는요, 여러분, 어디에도 납품이 된 게 없어요. 왜? 빈칸이잖아요. 납품 내역이 빈칸이네? 이게 바로 외부 조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데이터의 어떤 이 제품이 어디에 납품됐다.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보고자 할 때 이걸 이용하시면 돼요. 방법 몇 번 연습해 봐야겠다. 그럼요, 여러분. 이거 그렇게 간단한 작업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문서가 각각의 문서로 있다면 이 각각의 문서에서 해당 데이터를 먼저 쿼리에서 하나하나 불러와요. 지금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파일 간에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 저처럼 제품 코드가 똑같아서 된다든가 아니면 직원에 대한 어떤 세부 정보 그러면 직원 사원 번호가 똑같아야 한다든가 이렇게. 그러면은 제품 코드가 같은 것끼리 일단은 이렇게 쭉쭉 데이터가 나와요. 그러면 이걸 나중에 이제 이대로 병합을 한 다음에 피벗으로 돌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량의 데이터의 요약 집계 이런 작업을 할 때 이 병합 기능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이대로 이거 저장하면 될까요? 예. 그리고 이렇게 병합이 된 거는 이 쿼리 납품 현황의 데이터가 뭔가 추가가 됐다든가 추가가 원본에서 이제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추가돼도 이 쿼리에 반영되고 병합에도 반영이 돼요. 그건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한 번만 병합을 해놓으면은 원본 데이터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돼도 계속 반영돼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께서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는 쿼리 편집기가 있어야지 가능해요.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편집기는요, 여러분 2016 버전 이상이시면 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상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될까? 요걸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그 매출액이 여러분이 예상했던 금액과 그 기대치 이하예요. 그럴 경우 이 매출액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어떤 값을 얼마로 조정하면 내가 원하는 매출액이 나오겠다. 이것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 고차원 아니에요? 의외로 방법은 간단해요. 함께 볼까요? 자, 보시면은요. 제 엑셀에 이런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제가 어떤 커피를 판다든가 또는 어떤 옷 또는 액세서리 이런 걸 파는데 보니까 제가 지점을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아시죠? 이런 직영점 또는 어떤 지점 이런 것들을 낼 때는 반드시 그 유동인구를 따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인구가 많은 데다 이런 매장을 내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인구 옆에는 집객 지수가 있습니다. 즉 얼마나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시설이 있느냐. 예, 뭐 근처에 뭐 커다란 쇼핑몰이 있다, 뭐 놀이관이 있다, 뭐 영화관이 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런 지수, 즉 이거를 예를 들어 빵에서 100까지 있다면은 강남 나인점은 30만 인구에 유동인구 30만에 집계지수 100이에요. 그리고 월 매출액 7억 3,25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뭐 만족스럽게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새로 신규 내가 지점을 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매장을 하나 마음속에 낸다 가정하고 예, 우리 마음은 풍요롭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 여기에 신규 여러분이 또 신규 지점을 뭐 몇 개를 낸다 이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지점명, 예, 지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유동인구 똑같이 쓸게요. 집객지수, 그 다음에 매출액, 예상 매출액이죠. 예. 자,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점을 지금 이제 딱 내려고 여러분이 지금 계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00옷, 예, 100옷 지점, 100옷 라이징 뭐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판교, 서리힐 뭐 제가 이렇게 이름을 썼어요. 또 광교, 뭐 더나인 이렇게 썼어요. 제 이름 참 잘 짓는 거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유동인구는 뭐 이건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 쓴 겁니다. 48,000명 1. 그 다음에 판교가 뭐 한 72,000명 막 썼어요. 광교가 한 4만 명? 뭐 이렇게 썼습니다. 아이고 이런 여기다 썼군요. 이렇게 이렇게요. 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집객 지수는 뭐 예를 들어 한 얘는 55점 정도 된다. 그 다음에 판교 같은 경우는 한 60점이 된다. 그 다음에 광교 더 나이는 예를 들어 뭐 한 45점 된다. 이렇게 제가 썼어요. 50점이라고 할까? 광교에도 백화점 있으니까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상 매출액을 여러분이 판가름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 매출액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근거로 매출액을 뽑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걸 갖고 이 매출액을 계산할 거냐면 그 추세를 이제 따져본다는 거죠. 이 기존에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나인, 블루, 나루 이런데 나루까지는 상관없겠네요. 유동인구가 얘네들 대부분이 7만대 4만에서 7만대거든요. 근데 여기 30만하고 20만하고 얘네를 갖고 여기에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머리를 좀 써야 돼요. 이 데이터를 유동인구를 중심으로 자 B8의 마우스를 놔보실래요? 네. 데이터에서 정렬을 해요. 정렬? 네. 그래서 유동인구를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합시다. 큰 값이 먼저 오도록이요? 예, 그렇습니다. 자, 내림.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강남, 송파, 홍대는 유동인구가 어마무시하죠. 페낭도 여러분이 빼려면 빼도 돼요. 85,000명하고 얘네하고 거리가 좀 있다. 그러면 빼요. 얘네 4개 빼버리고, 그나마 얘네들 데이터군과 비슷한 요 애들 있죠. 송도 페낭부터 여기 하남 미사 보이죠? 얘네들 유동인구 그리고 얘네들의 접객지수 보여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유동인구 집객지수죠. 예. 유동인구와 집객지수 그리고 이들의 매출액 보이죠? 이들 데이터 그리고
이들이 미리 사전에 이미 이런 매장을 여러분 하나 열려면 유동인구나 그 다음에 집객지수 이런 것들을 모두 얘네가 산정을 먼저 하게 돼요. 그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예상 매출액을 계산하는데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은 이들 데이터 유동인구 집객지수 이들 그리고 이들의 매출액 이들과 이 데이터와의 추이를 따져보자 이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렇게 써야죠. 함수 중에 그 트렌드, 추세 우리가 요새 유행 추세는 요새 유행 트렌드는 이렇게 말하죠. 그 트렌드예요. 그런 함수가 있습니까? 예, 이게 통계 함수예요. 트렌드. 우와. 최소 자승법. 어머, 이건 뭐야? 예, 여러분, 당연히 통계에 구하려면 이런 뭐 최소 자승법, 뭐 카이 제곱, 뭐 별 용어를 다 쓰죠. 중요한 거는 추세를 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트렌드 가로 열어요. 그리고 non-y's non-x 나오죠. 바로 non-y에 내가 원하는 거 바로 매출액입니다. 그러면 이 유동인구하고 집객지수 흡사한 데이터 이 위에는 너무 별천지예요. 그죠? 페낭 아니면 레드진 어디부터 따질까요? 레드진 여기부터 이렇게 따질까요? 예. 그러면 여기 매출액을 범위로 잡습니다. 이렇게요. 아, 네네네. 됐어요. 자, 참고로 이 밑에 데이터로 끌어야 하므로 요 데이터 F4 누를게요. 자, 쉼표, 여기도 F4. 네. 자, 그 다음에 쉼표 찍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요소는 기존 점포의 유동인구와 집객지수 범위 잡아요. F4. 됐습니까? 네. 그리고 얘네들과 바로 어떤 거, 네, 새롭게 산출하려는 X, 바로 유동인구와 집객지수 얘네들이에요. 됐습니까? 105에 대한 값 먼저 구해보겠다 이겁니다. 가로 닫고 엔터 쳐요. 답 나왔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쉼표 찍어야겠죠? 헷갈리니까. 네, 나왔네요. 2억 7,500이 나오네요. 105 같은 경우는. 자, 아래로 끌어볼게요. 찍 끌으니까 데이터가 나옵니다. 확인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판교 써리힐 같은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4억 3,300 예상 매출액이 나와요. 그 다음에 광교 더 나인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 4만 명의 집계지수 50인데 1억 9,870만 9,459원이 나와요. 네, 이렇게 나오는군요. 예,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트렌드 함수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요소가 저는 지금 인구랑 집객지수를 넣어서 구했는데 여러분은 이제 뭐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데이터, 예, 추세를 알고 싶은 그 데이터 요소를 바꿔서 넣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뭐 어떤 문제요? 네. 내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예상 매출액 광교 더 나인의 예상 매출액이 별로더라 이거예요. 1억 9,800이 나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적어도 2억 2천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1억 9,800밖에 안 나온 거예요. 이런 경우 있겠죠. 그러면 유동인구는 내가 마음대로 늘리지 못하는 거고 집객지수 있죠. 예, 이거는 내가 그만큼 볼거리를 조금 더 유도하면 투자를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억 9,870만 9,459원 있죠. 이 돈을 2억 2천으로 끌어올리는데 이것을 구성하는데 요소 중에 집객지수도 포함이 되는 거 보이죠, 여러분? 예, 포함됩니다. 그러면 2억 2천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집객지수를 몇 점까지 끌어올려야 얘가 2억 2천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 우선 쉽게 연습하고 올게요. 자, 여러분 여기 비어있는 공간에 한번 써봅시다. 자, 어렵게 안 가요. 일단은 국영수 써요, 여러분. 가장 쉬운 거.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평균 이렇게 씁시다. 자, 국어 점수 얘가 65점 받았어요. 영어 점수 70점 받았네요. 수학 점수 55점 받았어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고 평균을 구해볼까요? 평균 어떻게 구하죠? 는 average, average, 가로 열고 범위 샤랄랄라 평균 수학까지 그죠? 가로 닫고 엔터로 마무리 가볍게 치니까 너의 평균은 63이야. 이게 나와요. 그죠? 자,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자, 63이에요. 이거 정신사 나오니까 일단 자릿수를 줄이죠. 자, 63.33이에요. 나왔죠?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얘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한테 야, 너 공부 이렇게 못하니? 이렇게 말은 못하고요. 잘했어. 다음에 평균 너 몇으로 올릴 수 있니? 말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걔가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평균 70에 다음 시험에는 평균 70을 맞을 수 있게끔 자기 노력을 한대요. 예. 그럼 믿기로 하죠. 평균 70 맞겠다고 하니까 그래 땡큐. 그럼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 물어봐야죠. 그럼 세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을 얼마만큼 네가 점수를 올릴 수 있니? 말해봐. 그게 바로 뭐냐면 목표값 찾기예요. 목표값이요. 예. 바로 여러분 여기요. 보세요. 평균이 지금 63이죠. 결과값은 알아요, 우리가. 근데 이 결과값을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결과값에 영향을 미치는 애들 중에 어떤 요소값을 얼마로 바꿔야 그 값이 나오는가. 이걸 구하자는 거죠. 어떻게 갑니까? 네, 일단 커서 딱 갖다 놓으세요. 평균에다. 우리 여기가 70이 되는 거죠. 데이터에 가상 분석 보이시나요? 네, 이거 누르면 여기에 목표값 찾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분석할 때 의외로 많이 쓰여요. 자, 수식셀 나오죠? 반드시 수식셀이어야 돼요. 네, 평균, 수식셀. 근데 이 값을 얼마로 바꿀 거예요? 현실은 63.33. 찾는 값 얼마예요?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이미 70이죠. 그래서 애 야단도 안 쳐요. 그래 70. 우리 앤 다음에 70 받을 건데 뭐. 그죠? 자, 그러려면 값을 바꿀 셀. 자, 얘가 70이 되려면 이 세 개 중에 어느 하나의 점수는 지금보다 높아야죠. 누구를 높일 거니 물어보니까 얘가 수학은 이게 최선이랍니다. 자긴 국어 점수 좀 높일 수 있답니다. 그럼 국어 클릭. 그럼 국어 점수 몇 점이 돼야 평균 70이 되느냐 확인 눌러보니까 답 찾았답니다. 목표값 70, 평균 70이 되려면 모든 점수 영어 수학은 지금 그대로 유지해. 그리고 국어를 85점을 맞으면 너는 평균 70이 될 수 있어. 이게 목표값이에요. 이해됩니까? 예, 바로 이거예요. 어렵지 않네. 그죠? 예, 그러면 시트 1으로 와 보세요. 자, 제가 원하는 건 뭐라고요? 예상 매출액이 2억 2천이 되기 위해서는 집객 지수가 도대체 몇 점이 돼야 되는지 분석해 보자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야 가상 분석 가야겠죠. 맞아요. 커서 이렇게 놓고 가상 분석에서 뭐라고요? 목표값 찾기. 자, 수식셀 제2의 6번지 맞죠? 찾는 값은요. 2억 2천. 2억 2천. 자, 동그라미 주의하세요. 22만 220, 2200, 2억 2천 됐습니다. 그럼
2억 2천에 이 값이 2억 2천이 되기 위해서는 뭘 바꿔야 되느냐? 집객지수. 됐어요, 여러분? 예. 기존의 데이터는 못 바꾸죠. 확인? 하하하, 답 나왔어요. 집객지수 52점으로, 예, 약 53점까지만 끌어올리면 된답니다. 53점이 되면은요, 예상 매출액 2억 2천 충분히 예상된다고 나와요. 그럼 이 분석을 토대로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거보다 더 신중해야겠죠. 이 분석을 토대로 어때요? 앞에다가 막 어때요? 상가 앞에, 매장 앞에 막 물이 흐르게 해요, 막. 예. 그리고 막 금붕어 먹이를 막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뭔가, 예, 집객 효과를 늘릴 수 있는 걸 뭔가 더 마련한다는 얘기죠. 투자를 더 하자. 그럼 되겠다. 그죠?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문제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이거죠. 예상 매출액 2억 2천의 집객지수 하나 요소만 바꾼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으냐. 근데 이 분석은 좀 위험하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보자 이거죠. 자, 점수 다시 50점으로 바꿔볼게요. 자, 예상 매출액이 2억 2천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요소들 있죠. 유동인구와 집객지수 얘네들 간의 어떤 값들을 다 통째로 뭔가 바꿔볼 필요가 있겠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얘가 2억 2천이 되기 위해서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두 개의 요소의 값을 변경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목표값 찾기는 아시다시피 한 개의 요소에만 뭔가 변화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값 찾기에서 조금 더 발전한 것이 뭐냐?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게 바로 해 찾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해. 우리 수학 시간에 뭐 방정식의 해인가요? 해. 해. 이 해를 찾아보자 이겁니다. 이 메뉴가 있다고요? 어디 있어요? 네, 여러분. 데이터 리본 메뉴에 있는데 엑셀의 기본 기능에는 없어요. 근데 분석에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러면 엑셀의 해 찾기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 위에 돋보기 그냥 멋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검색이요? 네. Alt Q. 이해는요. 클릭을 해요. 여기다 여러분이 쓰면 돼요. 뭐라고요? 나 해 찾기 나 이 기능이 필요해. 그러면 해 찾기 여기 10개의 결과 해 찾기 뭐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추가 기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보이죠? 자, 추가 기능 누르면 이렇게 떠요. 그러면 해 찾기 추가 기능 보이세요? 예, 이렇게요. 체크하고 확인. 누르면은 해 찾기 메뉴가 데이터 메뉴에 요렇게 추가가 됩니다. 또는요. 파일에서 옵션에서 왼쪽에 추가 기능이라고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해 찾기 추가 기능 이 메뉴에 있어요. 저는 찾았기 때문에 위에 뜨는 거고 아래에 있을 확률이 크죠. 요거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됩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해 찾기 보이십니까? 네, 이 얘는요. 얘도 똑같아요. 일단 수식이 존재하죠. 자, 바로 이 목표 설정 값, 바로 수식이 들어있는 이 셀입니다. 네. 자, 저는 예상 매출액이요. 지정된 값 사용합니다. 나 머릿속엔 오로지 분기점 2억 2천이다. 그러면 지정값에 여러분이 쓰는 겁니다. 얼마요? 2억 2천. 2억 2천. 2200, 22,000, 22만, 220, 2200, 2억 2천. 힘드네요, 힘들어. 예, 요렇게 맞아요. 그러면은 2억 2천이 되기 위해서 변수 셀 변경 나오죠? 바로 이 변경에 나는
광교 덧9의 유동인구와 집객지수 얘네 두 개의 셀 내용을 변경할 거야.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추가. 그럼 이렇게 떠요. 아주 세부적인 조건을 물어봐요. 자, 그럼 너는 뭘 어떻게 할 거니? 네, 일단은요. 유동인구 말이에요. 예, 여기 유동인구 4만이라고 써 있는데요. 얘는 적어도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누구보다요? 예, 바로 여기 4만 1000보다는 크거나 같게끔 되어야 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인구가 너무 작아요. 1000명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됐습니까?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추가를 눌러볼까요? 자, 추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럼 두 번째는 집계지수 있죠? 얘를 클릭할게요. 얘는요, 절대로 지수 점수가 실수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수값으로 딱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int. 이렇게. 우와! 하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지정한 조건이 들어가요. 그러면 얘는 이제 머리를 써요. 사용자가 지정한 정확한 목표가 2억 2천.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는 H6과 I6 얘네들에 대해서 하나는 적어도 4만 1000명 이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집계지수는 정수형으로 답이 나오게끔 조정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얘가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예. 이렇게 하고 확인, 해찾기, 물론 해법은 이 함수 자체, 이 해찾기 메뉴에 상당히 많은 그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어요. 예. 우리는 비선형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해찾기 누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를 찾았답니다. 모든 제한 조건 및 최적화 조건이 만족되었어요. 해찾기 해를 보존하겠습니까? 나왔어요. 확인 눌렀어요. 보세요. 그러면 2억 2천에 도달하려면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광교 덧9의 유동인구 41,308명 정도가 되면 되고요. 집객지수는 52점으로 상향 조정되면은 2억 2천을 깔끔하게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얘는 일반 함수처럼 뭐가 까다롭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얘는 우리가 충분히 어떤 데이터의 예상치를 구하고 그것에 대한 요소들에 대해서 이 값이 이 값보다 조금 더 높다면 어떻게 될까? 예. 현재 값이 이건데 이 값보다 더 높아질 경우 매출액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을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고 가상으로 분석할 때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값 찾기, 해찾기 이런 것들은 주로 분석, 여러분이 어떠한 실험 결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또 미리 만들어 놓은 어떤 물건을 판매할 때 전년도 데이터의 판매치와 비교해서 앞으로를 예상할 때 이럴 때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는 메뉴입니다.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